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속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포인트 3D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복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 지금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코드 중복이 아주 많이 생겨가지고 차후에 이제 메인터넌스를 한다든지 뭐 수정을 한다든지 할 때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는데 짜다가 보니까 이걸 MX라고 이름을 짓는 것보다는 그냥 X라고 이름을 짓는 게 더 낫더라. 그런 결론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X만 싹 고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 복사한 쪽도 막 고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복사를 하게 되면 아주 안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상속을 이용해서 이제 일 처리하는 방법을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상속을 이용해서 하려면 일단 얘를 내가 커멘트를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 자, 커멘트를 묶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내가 이제 상속을 이용한다선 치더라도 그 함수 시그니처들은 필요합니다. 함수 시그니처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갖다가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인트 3D라고 하는 컨스트럭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set x, set y, set z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ad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다 기억을 하고 이제 포인트 3D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일단 클래스 포인트 3D를 만듭니다. 포인트 3D를 만드는데, 자, 상속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클래스를 물려받아서 어떤 클래스의 자원을 물려받아서 명시할 건지를 갖다가 문법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 컬런을 써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이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아서 이 클래스를 만들겠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요거 자바 프로그래밍 할 때는 여기다가 extens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extens라고 하는 리저브드 워드를 쓰는데 C샵에서는 이렇게 컬런을 쓰도록 되어 있고, 요거는 과거에 이제 C++ 신텍스에서 이제 따온 겁니다. 이렇게 써주고 포인트 3D 컨스트럭터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public 포인트 3D integer x, integer y, integer z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용어를 갖다가 이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을 할 때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지금 포인트 2D 요거 페어런트 클래스다라고 했는데 요걸 부모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만들고자 하는 포인트 3D 물려받아서 만들려고자 하는 클래스를 차일드 클래스, 자식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요건 이제 문화마다 달라가지고 어떤 문화에서는 얘를 베이스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디라이브드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얘는 기본 클래스, 기초 클래스, 얘는 파생된 클래스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화에서는 슈퍼 클래스, 자바에서는 슈퍼라고 하는 말을 더 좋아해요.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런 말을 씁니다. 어쨌거나 페어런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슈퍼 클래스 다 똑같은 의미고, 차일드 클래스, 디라이브드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거 다 똑같은 의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페어런트 클래스를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얘로부터 상속받기로 했으니까 데이터 멤버는 이제 무조건 물려받는다. 우리 상속을 사용하는 경우에 데이터 멤버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데이터 멤버는 무조건 물려받고 추가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내가 포인트 3D에다가 MX, MI를 써놓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보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MX, MI가 있죠, 그죠? MX, MI 있죠. 얘네 두 개가 저절로 이 포인트 3에 정의된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굳이 안 적어도 된다는 거죠. 안 적어도 포인트 3D에 이미 MX, MI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추가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인티저 M, Z만 추가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요즘
복사했을 때랑 비교해 보세요. 복사했을 때 비교하면 얘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얘만 적어줘도 세 개가 다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거다. 얻는 거다 하는 겁니다. 왜냐? 얘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디폴트로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자, 포인트 3D를 갖다가 포인트 3D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컨스트럭션 해가지고 mx, my, mz에다가 이제 명시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mx에다가 x를 넣고 my에다가 y를 넣고 z에다가 z를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mx, my는 포인트 2D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이 비저빌리티 내가 퍼블릭이랑 프라이빗 이런 걸 갖다가 비저빌리티 가시성을 나타내기 위한 모디파이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퍼블릭, 프라이빗을 가시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성. 자, 퍼블릭은 뭡니까? 클래스 외부에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죠? 프라이빗은 뭡니까? 그 특정 클래스 안에서만 데이터 멤버가 사용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가시성이 여태까지 내가 두 개만 소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적어주면 이게 프라이빗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mx라고 하는 이 변수 데이터 멤버가 포인트 2D에서는 마음대로 사용이 되지만은 포인트 2D의 범위를 넘어서면은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퍼블릭, 프라이빗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갑에 돈 있죠?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은 퍼블릭 자원입니까? 프라이빗 자원입니까?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이 만약에 퍼블릭이다 하면 어떤 얘기예요? 아무나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을 갖다 써도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절대 안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의 지갑에 있는 돈은 뭡니까? 프라이빗입니다.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주머니에 지갑에 이제 돈이 지금 15만 원이나 있네요. 15만 원 있는데 이 돈은 안타깝게도 프라이빗 자원이 아닙니다. 프라이빗 자원이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우리 집에 지금 내 아들내미가 하나 있는데 이 아들내미가 돈 씀씀이가 워낙에 좀 해퍼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내 주머니에 손을 댑니다. 자, 우리 아들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손을 댈 때 이거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 걸립니다. 이 친족 상돌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끼리는 절도나 사기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훔쳐가도 돼요. 사실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 돈 훔쳐도 됩니다. 웬만하면 안 들키는 게 좋죠. 근데 들키더라도 구속이 돼가지고서 뭐 깜빵에 가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시성 중에 하나를 갖다가 더 추가를 했는데 뭐가 있냐면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가시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시성을 명시를 하게 되면 이 가시성은 자식이 손대도 된다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프라이빗 자원도 있습니다. 부모의 자원 중에서 절대 손 못 대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부모에 있는 자원 중에 손대도 돼야 되는 부분 그런 거는 이제 프로텍티드로 이제 명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전에 보면은 여기 mx, my가 이게 빨간 줄이 쳐졌었죠. 그죠? mx, my가 빨간 줄이 쳐졌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치느냐? 프로텍티드 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이 자원은 하위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에서는 이제 사용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여기 빨간 줄이 쳐졌던 게 이제 없어진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가시성이 이제 그 프로텍티드로 돼 있다 손 치더라도 여기에 들어오는 x, y 값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 하위 클래스에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요걸 이용하지 않고 가능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존재하는 코드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존재하는 코드를 이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요 xy를 갖다 초기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이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컨스트럭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mx, my가 초기화가 될 수 있도록 좋지 않은 문법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C샵에서.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컬러를 하나 쳐주고 베이스라고 쳐준 다음에 x, y 이렇게 쳐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쳐주면 조금 전에 여기
빨간 줄 나왔던 에러도 없어지죠. 그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x, y 값은 여기로 넘어가 가지고 이 베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위 클래스. 포인트 2D죠. 포인트 2D의 컨스트럭터로 호출해라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2D의 컨스트럭터에서 x 값이랑 y 값이 명시가 되고 z 값은 여기 이제 따로 이렇게 한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짰던 코드의 변화는 좀 깔끔해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보여주는 것마다 내가 이렇게 지워버리겠어요. 이렇게 싹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거 복사한 내용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tx, sety. 내가 여기다만 setx 함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렇게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죠?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setx, sety 같은 함수를 포인트 2D로 물려받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 적어줘도 사용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밑에.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 자, 포인트 3D에 이제 컨스트럭터 에러 없어졌어요. 여기, pp라고 하는 포인트 3D에서 setx, sety, setz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신텍스 에러 표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setx랑 sety는 신텍스 에러 표시가 없죠. 얘는 어떻습니까? 신텍스 에러 표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은, setx, sety는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고 setZ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setZ만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두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은 setx, sety는 얘로부터 물려받아서 자, 우리 봅시다. 상수인데 멤버 함수인 경우에 좋은 조치사항은 추가나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냥 물려받은 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굳이 안 적어줘도 된다는 거죠. 자, setZ만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setZ 아까 따로 새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여기다 새로 적어줬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getX, getY는 이미 포인트 2D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 굳이 적어줄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getZ는 만든 적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getZ, setZ랑 getZ 함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dd 함수 만들어 봅시다. add. 자, add 함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포인트 2D에 있는 add는 return 타입이 포인트 2D고 return 타입이 포인트 2D고 argument도 포인트 2D예요. 자, 포인트 3D에 대해서 add를 해야 되는 거는 return 타입이 포인트 3D고 argument가 포인트 3D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물려받을 수가 없고 그냥 바로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함수랑 포인트 2D에 있는 이 함수랑 같은 함수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함수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전혀 다른 함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규먼트가 틀리기 때문에 리턴 타입이랑 아규먼트가 틀리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함수고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함수를 추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포인트 3D 함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얘도 새로운 함수 추가한 거고 얘도 새로운 함수 추가한 거고 얘도 새로운 함수를 추가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멤버 함수에 대한 조치는 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추가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추가한 경우다 하는 거죠. 자, move 같은 경우 봅시다. 이 move 함수 어떻습니까? 추가한 것 같습니까? 변경한 것 같습니까? 이거 추가한 함수입니다. 이거 위에 있던 함수는 포인트 2D에 있는 함수는 아규먼트 2개짜리죠. 그죠? 아규먼트 2개짜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함수고 이 새로운 함수를 추가한 거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함수를 추가한 거고 그 다음에 물 한 잔만 먹고 합시다. 자, 포인트 2D에 있는 move 함수랑 전혀 다른 함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함수라서 얘를 추가를 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 함수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코드를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드 적었을 때 이게 mx, my를 써도 전혀 신텍스 에러가 아니죠. 그죠? 프로텍티드로 설정을 바꿔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가능하면 코딩을 중복을 안 시키고 이미 존재하는 코드가 있을 때는 걔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져야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지금 mx에다가 mx 플러스 dx, my에다가 my 플러스 dx 한 요 두 줄,
요 두 줄이 우연히 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대로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이 코드를 갖다가 실행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얘를 갖다가 똑같이 다시 적어주는 거는 상속을 잘 이용하는 그런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걸 없애주고 요 두 줄 대신에 저 위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저 위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식으로 호출하느냐면 이렇게 호출합니다. 이렇게 호출한다는 거죠. 베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이거 뭐냐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무브 함수를 호출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줄을 대신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mx, mi에 대해서는 이걸 이용하라고 여기 mz에 대한 함수만 이렇게 남겨놓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ove 델타 이 함수. 이 함수는 오버라이드 한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오버라이드 한 함수다. 이 함수 같은 경우 이 시그니처가 이 시그니처랑 완벽하게 똑같죠, 그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한 함수가 아니라 이 변경 혹은 재정의 함수다, 재정의를 한 함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변경 혹은 재정의를 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버라이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 함수. 자, 매그니튜드 함수도 오버라이드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함수 시그니처 똑같죠, 그죠? 근데 함수 내용은 다르죠, 그죠? 함수 시그니처는 똑같은데 함수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oString 함수. 요거 또 오버라이드 한 함수다 하는 거죠. 오버라이드 한 함수입니다. 함수 시그니처는 똑같은데 함수 내용은 다르다 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함수 몇 가지는 추가를 하고 또 함수 몇 가지는 어떻게 한 겁니까?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짠 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포인트 3D 클래스를 복사를 안 하고 상속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쫙 비교를 해보면은 뭡니까? 코드 중복도 많이 없어지고 또 뭡니까? 코드 중복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라인 수도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이렇게 컴파일해서 실행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자, 여기 move랑 magnitude라고 있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워닝 메시지가 나옵니다. 워닝 메시지가 나오고 이 워닝 메시지를 갖다가 없애게 하려면은 오버라이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오버라이드 함수 중복 그대로 있었던 걸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똑같이 정의를 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버라이드 한 함수의 원본 함수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주는 게 좋으냐? 뭐라고 적냐? 여기다가 벌초라고 적어주는 게 안 적어주고 컴파일 한번 해봅시다. 오버라이드만 적어주고 자,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죠? 오버라이드 하는 함수의 꼭대기에 있는 함수에다가는 무조건 뭐라고 정하면 벌처라고 하는 함수를 줘줘요. 벌처. 매그니튜드에도 이렇게 벌처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런 신텍스 에러들이 싹 없어졌죠, 그죠? 이 벌처 펑션, 벌처라고 하는 글자랑 오버라이드를 적어줘야 되는 거에 대한 훨씬 좀 심각한 얘기는 내가 다이내믹 바인딩이라고 하는 어떤 문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함수를 멤버 펑션을 갖다가 물려받을 때 추가를 할 여지도 있고 어떻게 한다 했죠? 추가를 할 여지도 있고 변경할 여지도 있는데 추가를 할 때는 그냥 함수를 적어주면 되지만 변경을 할 때 혹은 재정의를 할 때는 오버라이드라고 적어주는 게 좋고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걸 적어주려면은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원본 함수의 앞에다가
벌처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줘야 된다 하는 사실 그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toString 함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죠. 그죠? 라이브러리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에 toString 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라고 적어준 거고 이 toString 함수가 라이브러리에 오브젝트 클래스에 적혀져 있는 그곳을 찾아가 보면은 얘가 virtual 펑션으로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이내믹 바인딩이랑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설명하기는 좀 뭐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드라고 적고 벌처라고 적어야 된다. 그런 점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상속의 기본 문법이랑 상속을 이용하는 그런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연이어서 이야기할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매트릭스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매트릭스 클래스 우리가 14번 예제 프로그램에서 강의 자료 14번에서 매트릭스 클래스를 만들어 봤죠. 그죠? 요 매트릭스 클래스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상속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상속을 이용해 가지고 요 매트릭스 클래스를 좀 사용하기 편하게, 그래서 내가 프로덕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걸 갖다가 이번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15번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15번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면은 이 15번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키려면은 여기 매트릭스 클래스를 갖고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워버리고 14번 프로그램에 있던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가 여기다 복사를 해와야 됩니다. 복사를 해오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자, 요 자리에서 내가 매트릭스 클래스 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렉처 15에 여기서부터 매트릭스 클래스가 쭉 있고, 이건 다 설명한 거니까 내가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덕트 매트릭스 해가지고 매트릭스로부터 상속받도록 이렇게 코딩을 하나 해놨다는 거죠. 일단 이거 실행부터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냥 일단 실행을 탁 시키면은 아까랑 달리 이제 매트릭스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뚱딴지 같이 사원 수는 명명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사원수 몇 명 할까요? 3명 합시다. 2명만 할까요? 2명만 합시다. 첫 번째 사원이 2명인데 사원 중에 첫 번째 사원이 몇 명이 냉장고 몇 대 팔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2대 팔았다 하는 겁니다. 에어컨 또 몇 대 팔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뚱딴지 같죠, 그죠? 선풍기 몇 대 팔았는 거 2대 팔았다는 거죠. 자, 사원이 2명이라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사원 물어보겠지, 그죠? 두 번째 사원이 냉장고 몇 대 팔았는 거 6대, 에어컨 2대, 선풍기 3대 이렇게 팔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원이 훨씬 유능한 사원이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탁 적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요렇게 팔았단 말이지 하면서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1번 사원이라 가지고 몇 대 팔았다 하는 게 이렇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1번 사원은 170만원어치 팔았구만, 2번 사원은 730만원어치 팔았구만,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거죠. 이 가격은 무슨 의미냐? 자, 이 프로그램의 메인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 메인 프로그램에 자, 여기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3개를 정하고 맨 처음에 m이라고 하는 값을 사원수가 몇 명이고 하고서 물어봅니다. 사원수가 몇 명이고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m행 n열. 자, 사원이 2명이고 제품이 3개다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행렬, 이렇게 생긴 행렬이 뭡니까? 2행 3열짜리가 되는 거죠. 그죠? 2행 3열짜리 프로덕트 매트릭스, 그냥 매트릭스가 아니라 프로덕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2행 3열짜리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매트릭스를 갖다가 입력창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아까 몇 대 팔았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얘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몇 대 팔았단 말이지 하고 출력을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했냐? 매트릭스, 아까 2행 3열이었죠. 그죠? 3행 1열짜리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3행 1열짜리. 그 매트릭스에다가는 냉장고 가격 100만원, 에어컨 가격 50만원, 그 다음에 선풍기 가격 10만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 2대 곱하기 100,
2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50. 그럼 150이죠. 그죠? 350이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10.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 행렬의 곱이 이런 계산할 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2대, 3대, 2대를 150, 10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370만 원어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원의 매출을 보면은 6대 곱하기 100, 또 2 곱하기 50, 그 다음에 3 곱하기 10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73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행렬의 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매출 같은 거 계산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의 사용 용도는 프로덕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아까 이렇게 실행시킬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도록 조치를 했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출력을 할 때도 또 이렇게 출력하도록 조치를 했고, 투스트링 함수의 결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요 매트릭스 갖다가 곱셈을 해가지고, 매트릭스 곱셈을 해서 이제 결과값을 얻도록 그렇게 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 프로그램 읽어보고 이렇게 사용법, 차이점이 뭡니까? 이 read data from console, 그 다음에 toString 함수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 함수 달라졌고, multiply 하는 법은 이제 그대로입니다. 원래 하는 거랑. 그래서 그냥 다른 데는 손을 안 대고 read data from console, read data from console이랑 toString 함수 override 한 거, 그것만 이제 차이가 난 걸 여기다가 코딩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프로덕트 매트릭스가 만들어진 상황을 보면은 매트릭스부터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을 저장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 멤버는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뭐 여기 추가된 데이터 멤버도 심지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 뭡니까? 컨스트럭터, 상위 컨스트럭터 호출하는 거고, 상위 클래스 컨스트럭터 호출하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슈퍼 클래스 컨스트럭터 호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read from console 하게 되면은 아까 원래 read from console은 매트릭스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데이터 00, 데이터 11 이렇게 치도록 조치를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 루프를 이렇게 돌면서 냉장고 몇 대 팔았는 거, 에어컨 몇 대 팔았는 거 하면서 요 2, 3, 2, 6, 2, 3이라고 하는 걸 갖다 행렬에다 집어넣는데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아서 집어넣도록 이제 조치를 한 것이 달라진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oString 함수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몇 번 사원, 몇 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보기 좋게 이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프로그램했다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프로덕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만드는 과정에서 매트릭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어가지고 곱셈, 덧셈 이런 거 하는 행위라든지 나머지 기능은 다 똑같은데 read data from이랑 toString 부분만 좀 오버라이드를 해가지고 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그런 경우에 이제 프로그램 기법을 내가 보여준 거다 하는 겁니다. 요 과정에서 여기 보면 워닝 에러 나왔죠. 그죠? 요거 워닝 에러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워닝 에러 그냥 내비둬도 이제 프로그램 제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좀 더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오버라이드, 이제 다이내믹 바인딩을 설명하기 전이라서 이걸 빼놨는데 여기다 오버라이드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릭스에 있던 이 read data from console 있죠. 그죠?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면은 virtual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신텍스 에러가 없어집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상속에 대한 이야기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이후로는 이제 짬짬이 상속이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기본 설명은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꼭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